법카 유형 제보자 이재명 부부는 국민 배신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 김혜경 씨, 뭐 혹자는 해경군 김씨다라고도 지금 그 지칭하기도 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인카드를 끌었고 사실 뭐 배 씨란 아주 뭐 사모님 팀의 5급 사무관 뭐 그 5급 사무관이 옛날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여직원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법대 이제 나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7급 공무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 경기지사 가니까 이제 드디어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사모님 팀을 꾸리면서 조명현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하면서 이 사모님의 어떤 그 심기경호 뭐 회덮밥 하는데 그거를 뭐 간장 베이스로 할지 초장 베이스로 할지까지도 일일이 지금 다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이 말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배신했다는 거는 경기도지사의 위치에 있으면은 어떤 국민의 공복, 경기도민의 공복 역할을 하고 퍼블릭 서번트. 네, 그렇죠. 낸 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배신하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개인의 사익을 챙겼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간장 베이스를 먹었냐, 초고추장 베이스를 먹었냐, 우리가 사실 그거를 궁금했던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그 김혜경 씨가 지금 이게 기소가 된 부분은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렇죠. 민주당 의원 민주당. 부인들하고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값을 누가 냈는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나는 내 거 내고 나왔고 그 뒤에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인카드로 그게 결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가 결제가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 소스 하나까지도 김혜경의 결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결제를 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혜경의 오더가 없이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썼겠냐.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렇죠.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찰나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결국 베이스를. 증인의 신빙성을 따질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 얘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 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지적 영향이 될까요? 결국 그 정도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조명현 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는 그런 그 팩트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요? 네, 맞아요. 21년부터 이제 수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무팀에서.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고 초밥을 어떻게 사고 소고기를 어떻게 쓰는지 다 봐왔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법인카드 뭐 나가는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진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도 김혜경의 어떤 그 오더가 없이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명현 씨의 증언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딱 그런 딱 정확한 역시 전 변호사님 또 사시 출신 변호사님으로서 또 상당히 또 실무적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에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실제 증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서 증인을 탄핵하다 보면은 저게 맞을까라고 하는데 통상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거나 용어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믿을 만하네. 한마디로 신빙성이 있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그 증언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이분과 관련해서 크게 봤을 때에 소탐대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권을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지금 소탐대실에 지금 작은 어떤 그 우리가 비밀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인 거죠. 뭐 전 변호사님하고 조금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이 법인카드 유용했는 것이 몇 천만 원, 뭐 과일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된다고 해서 그게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거는 지금 10여만 원 요 사건인데 지금 그 요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단 기소를 돼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어떤 그 불거지거나 하면은 단순히 10여만 원의 어떤 이 그
법인카드 식사 먹은 것 이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관에 이 자기들 집에 어떻게 보면 아침에 술 한 상 챙기고 또 자기 제사할 때 법인카드로 해가지고 과일 특정 그 과일 가게에 과일 공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공범이 기소가 되는 바람에 공소시효 정지돼 가지고는 배 씨가 기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너무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아까 1,000만 원 규모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0만 원 중에 결국 이게 10만 원밖에 그렇죠, 없었으면은 산을 옮겼는데 뭐밖에 없었다. 태산 그러니까. 명동 서일필. 그 말이 생각이 네, 안 네. 났어요. 그 얘기 지금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조명현 씨도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조명현 씨가 지금까지 세상에 보지 못한 법인카드란 책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 조명현 씨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을 내고 세상에 고발을 한다. 마치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 특히 그 문재인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수사를 했는데 2년 걸렸어요. 이 경찰에서 계속 있다가 지난해에 이제 검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되고 나서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거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전 변호사님을 공수처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가 그럴 만한 전문성은 없고요. 뭐 검수처장 잘하면 차장하고 검사가 잘하면 되지. 우리 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딱딱 이게 의사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진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공익제보자잖아요. 이분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어쨌거나 저쪽이 이겼고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10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결국 10만 원도 큰 돈이지만은 이분이 제보를 한 거에 비하면은 적은 그렇죠.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좀 불안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를 확실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렇죠. 그게 꼭 공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의 보호가 아니라 이게 당이 나서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씨. 예, 부승찬이. 그 사람 경찰에서 거짓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소도 근데 지금 하고 공천 했는데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어요. 이번에. 용인병에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우리 그 대통령 30년 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 변호사를 850여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어. 예, 근데 이분은 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근데 뭐 맞아요. 이분을 비례대표 신청을 해줬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편에 서가지고 뭔가 공익을 위해 제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그렇죠. 뭐 권익이라든지 행정기관 차원이 아니라 당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은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정말 그래요. 헌신하고 하면은 헌신자까지 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따 사람을 안 챙겨. 그래요. 참 정말 이게 그 자유우파의 한계이고 참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누가 정말 정의를 위하여 누가 이 국민의힘과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실제 이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싸 호랑나비 또 김웅국 씨도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는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헌신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피드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챙기려고 하는 정말 성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특히 섬세한 또 여성적인 감성으로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이 사람이 직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불안할 결혼해가지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떤 공익을 위해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제보를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어. 사실 예.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제가 아까 부승찬 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승찬의 그런 그때 개입이 의혹 네. 제보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음을 밝혀냈던 그 변호사 있거든요. 최지우 변호사라고. 그 사람은 이번에 갈 생각이 안 나. 제천에 경선 준비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 공천 해가지고는 자 너 능력껏 해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우리 편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해줬으면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게 공익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뭐 어떤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사람을 안 키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냥 각자 잘났다. 내가 쟤를 키워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내가 하는 것 죽는다 같아. 이렇게 잠재적 경쟁자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팽배하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여기는 그렇지. 예. 우리가 아니라 나는 혼자 잘나서 내가 이만큼까지 왔고 내가 뭐하러 키워도 내 자리 뺏을 텐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앞에 더불어란 얘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 정말 우리가 뭐 노블레스에 레전에 뭐네 하는데 내가 뭘 하기 전에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 정말 그런 거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수포당, 경포당, 수도권 포기당, 경기도 포기당, 수도권은 강남 전문당 아닌가요? 강남 분당 전문당. 그러니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전 변호사님도 구리 가가지고 정말 참 고생 죽살이 하시고 그 패친이어서 페이스북에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 제가 봤었었는데, 그래도 또 돌아오셔가지고 전 변호사님의 특징이 또 이렇게 씩씩하게 또 사실 이런 일 한번 하고 나면은 인생에 옹이가 하나 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좀 사실은 답답함과 좀 울분이 사실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셔가지고 예, 또 새로운 또 역할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 전 변호사님 같은 이런 분들 또 사실 전당대회에 좀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성 최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마 우리 그 멸콩 TV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적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지금 무지개님, 국민의힘은 조명현 씨 채용하고 보호해 드려라라는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 저보고 유승민 옹호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밑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전 변호사님 지지하는 댓글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 우리 멸콩 TV는 전국을 제가 계속 전 세계에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다른 데서 매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맨날 출연시켜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산으로님, 두 분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다음 총선 보궐선거에 당첨돼 달라. 저기 경북 경주님이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거를 제가 TV조선 신통방통이라는 프로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게 이게 쇼츠로 나왔더라고요. 경북 경주 인월님. 네. 그게 지금 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 100만 되기를 내가 100만 되기를 100만 계속 조회 사람들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은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화이팅! 전지현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무지개님, 그 최변님, 전변님, 조명현 씨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도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가지고 또 조명현 씨 또 적지만 저희가 또 이런 슈퍼챗으로 아니면 저희 출연료로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멸콩 TV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또 조명현 씨에 대해서 계속 지지하고 또 성원하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지개님이 국민의힘은 너무 정이 없어요. 참 그래요. 의리가 없지.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총선 패배와 관련된 총선 백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나 한번 보겠어. 그래, 한번 보겠어. 네, 보겠어. 네, 맞습니다. 전지현 화이팅. 뭐 계속 전지현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할 때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슈퍼챗. 그 쿠폰도 좀 쏴주시고, 우리 또 슈퍼챗 쏴주신다고 하면은 뭐 더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계좌 있으니 동참해 주세요. 밑에 있네요. 멸콩 TV 후원 계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숙님, 맞아요. 장해찬이 국회의원 되었으면 뭐 보좌관으로 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꽃다지님, 국민의힘 너무 이기적입니다. 스카이님, 똑똑이 전지현 변호사님 굿굿.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재명이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국민을 배신하기 전에 정말 경기도민을 배신했고, 정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참담한 그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앞에서는 협치하자, 윤석열 왜 불통이냐 해놓고는 국회에서는 지들이 불통이잖아요. 지들이 불통. 최상병 특검법 어제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넘어갈 주제가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날치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 여름 폭우가 있고 거기에서 또 안타깝게 또 실종자를 우리 해병대 젊은 또 청년들이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지고 또 최상병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이제 조만간 저희 첫째 녀석이 군대를 가야 되는 아빠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은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되죠.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모하고 재발 방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네. 최상병 연결식 때 네.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명 정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환 의원님 그 소방관 출신, 의정부에 예, 의정부 출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도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미래 거기에 지금 가 계신 분인데 그분만 유일하게 지도부도 아니었는데 갔어요. 결국 민주당은 추모의 의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추모네 뭐네 하면서 이런 최상병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는 행위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한테는 되게 아픔이었거든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특검으로 그렇게 무슨 수사몰이 하듯이 막 가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생중계를 하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는데 그거를 그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검을.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몰아봐가지고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 의도가 첫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밑자락 깔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을 그 법 앞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민 누구 해가지고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위적으로 그 억압을 해서 막았다 하고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자기들한테 피해가 미칠까봐 두려워가지고는 수사를 방해한 이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싶어서 프레임 짜놓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민간인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당시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군사법원법은 이제 이해랑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밑에 해병대 군대 내에 그 준칙 있잖아요. 훈령. 이거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군대 내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군 검찰이야 이게 짬짬이해서 축소하네 뭐네 하니까 그러면 아예 관할을 민간 법원,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넘겼어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혐의자, 죄명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 종결이고 이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내니까는 그거 다시 회수해서 삭제해 이 얘기를 마치 수사를 차단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박대령은 왜 내가 다 해놨는데 감나라 배나라 해. 너는 할 권한이 없었어.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군사법원법에 의할 때에 해당 사건은 수사 관할이 박대령을 비롯한 그 해병대 수사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예천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박대령하고 수사단 내에서 다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기본 자료는 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참고인 신문 조사를 해서 그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까지 다 해서 송치하듯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무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그 바뀐 군사법원 취지에 봤을 때에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경북지방경찰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의견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빼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하는 이런 부분을 넘기는 게 맞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게 그 포항에서 이게 그 안동으로 기록을 보내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중지시켜라 그런 명령을 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수사 억압을 한 거, 수사 방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삭제해서 왔어요. 근데 제의 처분할 때 그때는 또 이제 대대장 2명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부 준칙이 정립이 안 돼 있던 상황인데 뭔가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수준의 적시를 그냥 얘기를 해서 넘어간 거 저는 지금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데 상관의 명령에 군인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의 근거 규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그 수사를 해서 밑에 수사 의견서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뭐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된다? 법리적으로 그건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직권남용이 안 되는데 자꾸 직권남용이래.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 직권남용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다 나중에 다 문제 나왔어. 직권남용, 다 직권남용이래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그 아시다시피 뭐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형법 공부를 하다 보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강하게 그 하면은 공무원이 내가 직권남용이 될 거 내가 왜 열심히 해? 한마디로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 판례가 거의 없었어. 맞아요. 그때 갑자기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때. 쏟아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대법원 다 가서 문제, 다 다 잘렸잖아요. 문제. 이것도 결국은 기소조차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의도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밑자락 어떻게든 깔고 그 가운데 의혹을 증폭시켜 가지고 윤 대통령의 국정의 동력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전 변호사님 의사일 것 같은데 목적은 탄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발 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재판을 끌고 가면서 이걸 어떤 분위기를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면은 사법부는 사실 나침판처럼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쫄보잖아요. 맞아요. 예, 사법부가 여론의 쫄보야. 눈치를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선법이랑 위중교사 판결도 못 내리고 예. 있는 거 아니야, 선거도. 예, 그러면서 뭔가 이거를 물밑에 가라앉게 하고 집유 정도로 낮추고 싶고 이거를 그냥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2년만 끌면은 어차피 1년 전부터는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져. 그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막 발의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양수 겸장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국민의 시각을 윤석열 너 잘못한 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를 일단 언론 이슈로 덮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만약에 이제 수사대에서 뭐가 나오면은 지는 국정농단까지 해놓고 내가 이렇게 뭐 10만 원 뭐 하는 거를 가지고 나를 비난해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 특검 하는데 입법조사처에서 그 비용이 얼마 드냐 특검법 얼마 80억, 드니까 80억. 1년에 80억까지 든다고 추계를 했다고요? 네, 80억이던데요. 와, 참 80억이 누구 네 집의 이름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1년에 80억이지만 이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 그때도 계속 1년이 넘어도 계속 그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월급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김에 그냥 공수처를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참 쥐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는 거 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자기들도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이게 마음에 안 차. 띨띨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에이씨 우리가 만든 거 없앨 수는 없고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가자. 공수처가 네. 잘했으면 왜 특검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하자 그러지. 옥상 옥에 또 옥상 옥을 또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세금을 어떻게 세금 쓸 생각만 하고 있어. 쓸 생각만. 그리고 돈 쓸 그거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있어. 또 지돈이야? 민변 출신 변호사들 넣어가지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수사관 만들고 특검보 만들어가지고 또 챙겨주는 그거 그래서 아닌가요? 만들어놨더니 그때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수사 ABC도 모르고 가서 헛지랄을 하고 왔잖아. 맞아요. 헛짓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창피해. 압수수색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증거 하나도 못 쓰게 됐잖아. 맞아. 나 그 검사 누군지 알아. 그래놓고는 거기 있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아. 그래가지고 수사관과 검사가 없대. 이런 코미디가 이제 교육받느라고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렇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그 진영이 갖춰졌고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장까지 윤 대통령께서 지금 추천을 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수처장 빨리 그 임명 동의해주고 거기서 진영 갖춰가지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처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제 막 구속 임박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공수처에서 얘기했잖아. 그럴 예정 아직 없다고.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근데 특검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은 또 여론조사가 국민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많은 수가. 그것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최상병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 관할이 공수처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공수처로 그 특검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70% 80%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대통령이 또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차라리 조건부를 붙여서 지금 이게 특검 구성을 할 때 민주당이 마음대로 변협에서 4명 추천하면 거기서 민주당이 2명을 선별을 하고 1명을 대통령이 뽑아서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조항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기까지 그 다음까지 뭐 시기 제한을 건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데 어떨까?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뭐 헌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기본적으로 환부 거부 내가 온 거를 다시 돌려줄 뿐인 것이지 거기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부 거부는 법리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미 어제 통과를 해버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밑에서라도 이제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독소 조항 이런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 통과를 시킬 그를 나름대로의 어떤 제3의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떠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부 거부를 하면은 그 사이에 공수처는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럼 예컨대 이제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5월달 중에 재의 요구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재의 요구했을 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지 거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아니 근데 안철수 당선자 되자마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고요. 동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 뭐 의원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철수했어요. 어제 철수했어요. 이름이 철수라서 역시 철수를 네,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기문만 이제 아셨네. 찬성했지. 처음에 그러니까 X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덤볐다가 이거 잘못 봤네 이러고 뒤로 그럼 철수했어. 그리고 이제 김재섭 당선자도 최상병 특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이가 죽었는데 왜 안 해?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의문이 있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전 변호사님 이번에 국회에 가지 못한 것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아마 저는 아쉽게 못 간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3의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런 민주당의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추모하고 정말 최상병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은 연결식 하고 장례식 할 때 그때 자기들이 가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손 잡으면서 특검법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위로를 해드리고 실질적인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지. 거기에 집행부 단 한 명도 가지 않고 소방서 출신 초선 국회의원 오영환 보내놓고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거기에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찬성한 김웅 의원은 뭐예요? 이번에 공천 안 받아서 삐졌나? 그래놓고는 뭐 대통령과 이별할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기는 하는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 네. 자기가 법조인이면 알 거 아니야 내용을. 근데 왜 찬성표를 던져?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제도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법무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수사 결과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한 법무장관의 말은 핫바지입니까? 김웅 의원 본인 당신만 정의입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이 부럽네요. 사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어떤 사감을 가지고. 그래요. 참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